사람들 사이에서 지쳐 돌아온 날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몸이 무거워지는 밤? 분명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부딪히며 보냈는데도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는 순간 말이지요. 어쩌면 당신도 그런 밤을 종종 겪고 있을 겁니다. 사람 속에 있었는데도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기분.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두고 고독의 결핍이자 마음의 소음이 자기 자리를 잠식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곁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데서 생기는 가장 깊은 허기라고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고쳐야 하는 감정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어울리고 더 많은 관계 속에 있어야 외로움을 덜 느낀다고 믿기도 했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덜기 위해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그 말은 곧 고독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데서 삶이 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롭다는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시간에 조용히 나와 마주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 외로움을 가장 깊게 느끼나요? 사람들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밤길일까요? 집안에 불이 꺼진 조용한 거실일까요? 혹은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해지는 순간일까요? 대부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있어도 나를 이해받지 못할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번번이 어긋나는 순간, 그리고 기대와 현실이 서로를 배반하는 지점에서 외로움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의 대부분은 나에게서 멀어졌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짜 문제는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이지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 전반전은 대부분 남에게 맞추는데 쏟아졌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았고, 분위기를 살피며 살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남의 표정에 쉽게 무너지고, 남의 비난이나 오해 한마디에 하루를 통째로 빼앗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은 늘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해야 내가 안심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그 관계들은 내 마음을 깊게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해둔 내 마음의 공백이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낸 것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붙잡아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아무리 누군가와 있어도 허전함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런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할 기회가 열린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을 채워가는 삶으로 넘어가는 진입로라고요. 그리고 그 진입로의 이름이 바로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이 결핍이라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감수하는 감정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공백을 외부로부터 채우려 하지 않고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하여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초라해 보일까 걱정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 우울해질까 두려워하고, 혼자 견디는 힘이 약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도 뒤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있을 때도 불안합니다. 누가 떠날까봐,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결국 그는 사람 속에서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견디는 연습을 한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누가 떠나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묘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분명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는 순간, 모두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이런 경험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다시 좁히는 과정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나를 지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시끄러워지면,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는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결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흔든 말, 마음을 상하게 만든 행동, 나를 불안하게 만든 관계는 그 순간 잠시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고독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함이라는 것은 차가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삶의 작은 파도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난 뒤 오히려 마음이 지쳐 돌아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 차이는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질감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다정함을 유지할 줄 압니다. 반면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고독이 왜 중요한가? 바로 내면의 질감을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를 튼튼하게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를 말할 때 늘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의 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나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직장인으로서의 나이지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나는 그 모든 역할을 벗어난 순수한 나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회적 역할로만 자신을 규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줄어들면 곧장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역할이 아니라 내면의 실체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무너진 상태지만 고독은 깨어나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빠져나가고 싶은 감정이지만 고독은 머물수록 깊어지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삶의 후반전에서 고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남은 인생을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 두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고독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고독을 배울 시간에 도착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감정 속에 조금만 머물러 보세요.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의 확인을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이 허기를 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그 외로움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당신이 다시 걸어 들어갈 문이 하나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사람에게 향하는 문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쪽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조용해지면 괜히 허전하고 혼자 있는 자리가 어색하고 생각이 많아져서 마음이 시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려고 더 많은 관계를 만들고 더 많은 약속을 채우고 더 많은 말들로 침묵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조용해지면 불편해진다는 것은 그동안 마음을 너무 오래 소음 속에 방치해 두었다는 뜻이라고. 소음을 빌려 나를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나를 마주할 자리에서는 어색함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그러니 고독이 처음 불편한 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약속이 취소되면 순간 속이 비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경험? 집 안에 혼자 있는데도 괜히 TV를 켜두는 이유는 조용함을 견딜 수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 내서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가만히 앉아 마음속을 바라보면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마음이 말을 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지? 나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을까? 나는 왜 늘 남을 먼저 챙기고 나를 나중으로 미뤘을까? 이런 질문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고독은 이런 질문을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고민해 줄 수도, 대신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와 대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화를 피하려고 사람들은 관계에 매달리지만 결국 마주해야 할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은 결국 고독을 통과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그 중심은 결코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은 외로움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고독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람을 찾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찾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공허함을 채우려고 관계에 기댑니다.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천천히 마음을 채워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작아 보여도 인생의 전반과 후반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끕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지, 왜 서운함을 반복하며 지치는지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기대가 타인에게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라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고, 누구도 나의 감정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외로움이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관계에서의 실망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타인에게 온전히 만족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실망의 폭이 줄어듭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은 내 삶의 일부일 뿐,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관계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누구의 말이 거칠게 다가오더라도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이 약한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립니다. 이 차이가 삶의 무게를 결정짓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주는 쪽이고 그 사람은 늘 받기만 하는 걸까?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독에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만 내 감정의 열쇠를 맡기고 있을까? 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둔 걸까? 왜 나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이 달라지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남에게서 나에게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이 이동이 바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고독은 자기 안에서 중심을 찾는 작업입니다. 삶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미세한 떨림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상처받는지, 어떤 말이 나에게 오래 남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자리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쳐버린 감정의 흔적들이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도 괜찮을까?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까봐 두려워? 이런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무너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외부 자극이 너무 많을 때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고독 속에서는 무너지는 일보다 회복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조용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비워져야 채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너무 많은 사람으로 채워두면 정작 소중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고독은 내 마음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해 줍니다. 마음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관계의 질도 달라집니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가 많아지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흘러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뿌리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끌려 사는 삶을 계속할지 아니면 나를 중심에 두는 삶으로 넘어갈 것인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흔들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내가 지키는 단단함으로 서 있을 것인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힘은 결국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누구도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필요 없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공허하거나 외롭다면 그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외로움은 변화의 문 앞에서 울리는 벨과 같습니다. 그 벨을 무시하고 돌아가면 다시 같은 길을 반복하게 되고 그 벨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집니다. 오늘 당신이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관계의 무게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멀리하는지, 누가 나에게 서운해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심한 말, 서운한 말, 기대에 못 미친 말.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외로움이 되었지요. 하지만 고독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찾으면 그 말들이 더 이상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내 마음은 더 느리게, 더 단단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의 진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미묘하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굳이라는 감정이 자라납니다.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오해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굳이 모든 관계를 붙잡고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삶이 알려줍니다. 예전에 나는 누군가가 등을 돌리면 이유를 찾아 헤맸고, 상대의 감정이 변하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바람처럼 변하는 것이고 상대의 행동은 많은 경우 나와 상관없는 이유로 일어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남의 감정이 내 인생의 방향을 흔들지 않게 됩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오히려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편안합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고,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울 때는 가까워지고, 불편할 때는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고독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거리도 유지하지만 상대를 위한 다정함도 잃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이 적당한 간격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고독의 힘이 커지면 삶의 작은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가 진하게 느껴지고 창밖을 스치는 바람에서도 위로를 찾게 됩니다. 예전에는 외부 자극이 많아야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아주 작은 정적에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나 오해에 빠지던 마음이 이제는 훨씬 빨리 평온을 회복합니다.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를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조용한 방 하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서 당신은 언제든 숨을 고르고 마음을 돌보고 자신을 다시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나와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자.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마음이 성장하려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붙잡아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당신은 이제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라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고,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안의 고독은 이미 당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누군가의 시선도, 누군가의 기대도, 누군가의 실망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시키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다시 강해지고, 다시 평온해지고, 다시 당신답게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당신만의 내면의 집, 그 집이 바로 고독입니다. 외롭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외로워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고독을 품은 사람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온전히 품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외로워도 괜찮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나갈 것입니다.